자, 2025년 GS 2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은 시험을 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강의를 딱 처음 시작하면은 모의고사 치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강의에 임하게 되는데 그건 복습형 모의고사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첫 회차라서 OT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강의 진행을 하고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 답안 작성을 특강으로 진행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특강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강의 내용 안에 편입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자, 이순환 강의의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2025년 기준으로 연기 1기 통해 가지고 열심히 외우는 연습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답안지는 대략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보셨죠. 근데 기출문제가 보면은 나오는 챕터도 있지만 안 나오는 챕터도 있죠. 우리 시험은 꼭 기출문제 안에서만 돌지 않아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시험이 예전에는 사례형 문제가 아니었고 사례형 문제가 된 지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되면서 A급 주제 위주로 이렇게 쭉쭉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온 주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보면 비율이 되게 중요한 판례들, 그 다음에 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요. 그럼 아직 공부할 부분은 여러분들은 전범위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노동법의 또 특징은 타 법령에 비해서 법조문이 적어요. 1차 해보신 분들 아시죠? 민법만 해도 조문이 몇 개입니까? 그 많은 조문 중에 사례 문제 내면은 또 사건 하나가 조문 몇 개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노동법은 그 사건들에 비하면은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왜 이렇게 많이 해도 끝나지 않는 범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판례를 왜 그렇게 많이 외워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법령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좁다. 금기법 해봤자 몇 주 안 되잖아요. 노조법 해봤자 몇 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범위를 다뤄도 민법보다 양이 작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앞서 얘기했죠. 타 법령들은 사건 하나 벌어지면요. 조문이 3개, 4개는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조문 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끝나요. 그러면 조문 가지고 조문 해석 가지고 끝이 안 나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판례의 암기 가지고 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암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높이 외울수록 많이 외울수록 그리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적용할수록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하고 비교하고 가지 마시고 노동법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기 1기 때 열심히 암기됐어요. 그럼 이제 2기 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챕터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례집을 지금 두껍게 낸 겁니다. 페이지가 660페이지가 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2025년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우 진짜 막막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 다루느냐. 일단 이거는 리딩 케이스로 무조건 공부해야 될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3기 때 여기서 이제 중첩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환 목표는 답안 작성 연습이다라고 돼 있죠. 작성 연습을 그래도 연기 1기 때 했지만은 이제는 이 챕터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암기는 당연하고 플러스로 여기 사실관계 중에 이걸 꼭 매칭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암기의 되새김질이라고 했는데 2기가 되면은 내가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느끼실 겁니다. 암기는 끊임이 없다. 아마 시험장 가서도 아침에도 암기가 부족해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많이 봤으면은 10줄 중에 5줄 쓰는 거고 많이 못 봤으면 10줄 중에 2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암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수강생 합격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숙이지 마시고 나도 합격할 수 있다. 올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점수 보시잖아요. 생각보다 몇 점 차이 안 나요. 물론 열심히 했다는 전제에서 2기 때 뭐 한 반만 나오고 3기 때 하나도 안 풀고 했는데 점수가 소수점 차로 떨어졌다. 그럴 리가 없겠죠. 열심히 했다는 전제에서는 생각보다 여러분 한두 문제 이것만 썼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아쉽게 떨어져요. 근데 그 아쉽게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시낭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큰 점수 차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미련도 없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러고 떠나면 되는데 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리고 누우면은 이 쟁점을 그때 봤었더라면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내년에 하면 무조건 붙는다.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반대로 되거든요. 연기 1기 때 최선을 다하고 2기부터 체력이 바닥 나가지고 슬슬슬 떨어지고, 그리고 이때 곡선을 높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합격을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모든 열정을 쏟지 말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페이스를 조금씩 끌어올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가시면 모의고사 진행 방식은 강의 계획서에도 있듯이 다음 주부터는 9시 반부터 75점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렇게 45분부터 11시까지 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도 답안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라. 그거는 왜곡을 줍니다. 나의 실력이 일단 이번 주에 답안지 썼잖아요. 그럼 첨삭을 다음 주에 결과를 받잖아요.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이 주제를 모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되게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냥 그 당시에 점수 받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11시까지 막 쓰는 거예요. 쓰고 제출을 해. 그런 다음 다음 주에 답안지를 받으면은 일단 내 답안지가 맞는지가 의심스럽죠. 저번 주에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으면은 11시까지 썼으니까 많이 썼겠죠. 많이 썼으니까 점수가 좋겠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게 썼는지, 이 부분은 바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쓸 때 목차부터 쓰는 게 힘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나중에 끝나자마자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잘 썼으나 2번 문제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받아 보니까 판례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점수 내고 숙제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시간 내에 완성하고 그냥 내셔야 되겠고, 뭐 저는 늦게 왔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의 실력이다. 그래서 그냥 45분에 그냥 끝내고 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된다. 쉬는 시간을 안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졸죠. 수업 시간에 계속 졸게 되고 한 6시간을 날릴래요? 아니면 쉬는 시간 10분 쉬고 나머지 시간 집중할래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은 꼭 쉴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복수평이다. 그러니까 큰 부담 안 주려고 복수평으로 한 거예요. 물론 예습평 하면은 저는 신나죠. 저는 예습평과 복수평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습평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면은 잘 못 써요. 잘 못 쓰니까 채점할 때 편해요. 백지가 많아서. 이건 나쁜 얘기인데 답안지가 많은 게 좋을까요? 채점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합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됐어요. 채점자가 됐어요. 그런데 75점 문제 중에 남들이 다 2문밖에 안 써. 1문을 안 써. 그러면은 똑같이 돈을 받으면서 하나만 채점하면 되잖아요. 채점자는 신나. 그런데 그게 실력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평으로 치르는 거고, 복수평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쟁점을 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답안지가 좀 더 잘 써집니다. 제가 봐도 많이들 잘 써요. 근데 이렇게 복수평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외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점이지만 75점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100점짜리 문제인데 75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대신 복수평이니까 여기 안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외워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완전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관계 제가 바꿨거든요. 바꿨는데도 사실관계 바꾼 걸 모르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거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외웠던 대로 쓰는 거예요. 사음포섭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바꾼 거를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사음포섭까지 외워서 올 줄이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은 변형도 하니까 문제는 그래도 읽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답안지는 어쨌든 너무 부담 가지지 마라. 이런 취지였고, 강의는 이렇게 시간 나와 있는데 점심시간 13시에서 14시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그거 진행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후 강의도 18시까지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진도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엔 약속을 잡지 마라. 굳이 뭐 괜히 맨날 미안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미안해 수업이 안 맞춰졌어 뭐 이렇게. 특히나 뭐 다른 분들 다른 강의 듣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스터디를 하겠다. 좀 많이